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올렸던 영상이긴 한데 그때 이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남성의 소득 수준과 혼인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작성을 했는데 상당히 좀 황당한 뭐랄까요 분석들을 많이 내놓아 가지고 제가 좀 비판을 했는데 지금 이런 기사들이 많이 실렸어요. 한국의 저출산, 경제력 없는 남성 탓도 있다. 지금 뭐 이거 말고도 보면 좀 남성 탓으로 돌리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특히 한국 경제가 가장 악의적인 제목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다른 언론들 같은 경우도 뭐 저출산 원인이 경제력 낮은 남자들이다. 그래서 결혼을 못한다. 그리고 저출산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성의 이것도 영향을 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남자 탓으로 좀 돌리는 분위기였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자들이 문제죠. 여자들의 하이퍼가미가 너무 심해서 문제예요. 뭐 적당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중소기업 다니면서 자기는 돈 모은 거만 3천 정도밖에 안 되면서 남자는 뭐 연봉이 뭐 한 월 500 이상이면 연봉 한 7천 정도 이상이죠. 그런 남자를 찾고 그리고 자가도 있어야 되고 자가가 없더라도 최소한 아파트 전세는 있어야 되고 시댁 노후 준비는 돼 있어야 되고 등등등 그런 거를 너무 요구하는 그런 하이퍼가미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성들의 어떤 본능이기 때문에 인정해주자? 그거는 아니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남자의 본능도 인정해줘야죠. 남자의 본능이 뭡니까? 종족 번식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여기저기 씨 뿌리고 다니는 거 왜 그거는 인정 안 해주나요? 왜 남자를 거세시키나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 나이가 40이든 50이든 60이든 20대 여자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가장 젊고 가장 이쁠 때 표독스럽지도 않을 때 그거 좋아하면 그거는 또 도둑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여자들의 그 하이퍼가미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남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만 왜 계속적으로 비판을 할까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불공정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게 아니라 강제 징집을 당하고 졸업을 하고 나니 군 가산점은 폐지되고 없는데 여성 할당제와 여성 가산점 같은 여성 특혜가 많이 생겨서 취업시장에서도 강제로 청산당하고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 여성이 하면 효율이 많이 안 나는 일인데도 여성 할당제 때문에 여성을 강제로 뽑다 보니 남성들은 국가에서도 버림을 받고 있다. 국가가 예비가장을 강제로 줄이는데 어떻게 혼인율이 오르고 출산율이 오르겠냐. 고용의 자유를 줘야 국가가 산다. 여성을 100%를 뽑든 남성을 100%를 뽑든 고용하는 주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지금의 남성들은 강제 추방되고 있으니 혼인율이 늘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지금 요즘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그동안 좀 다루었던 거는 다루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물론 안 다루진 않겠는데 이제 저출산 문제 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제 채널을 보셨던 분들은 초기에는 좀 많이들 봐주시다가 요즘은 좀 식상하신 것 같아요. 식상하신 이유가 이제 물론 저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뭐랄까요 이 원인이라든가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는데 뭐 전혀 그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도 전혀 언론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지식인들이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도 조금만 좀 더 다루다가는 아마 이 저출산 문제는 좀 많이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안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재미가 없나 봐. 이제 뭐 저도 할 게 별로 없어요. 할 게 별로 없지만은 뭐 하여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청년 일자리가 지금 너무 없어요. 너무 없고 그나마 일본 같은 경우는 남자들 정규직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여성 할당제라든가 여성의 올리치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취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취업률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 통계청 자료인데요. 한 67%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올라가지도 않고 특별히 내려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70.7이었는데 지금은 69.5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70% 정도는 지금 70% 정도 취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취업률이라는 거는 취업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취업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예 그냥 취업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빠진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고용률이거든요. 고용률이고 취업률은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전체로 본다면 32.3%는 취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취업은 계속해도 안 되는 거야. 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일본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달에 기사인데 올해 일본은 문송합니다가 없다. 문과 나와서 죄송합니다가 없다. 문과가 좀 일본도 취업이 잘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졸 문과 계열의 취업률이 97%입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7%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높죠. 엄청나게 높고. 그리고 이제 밑에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020년 OECD 자료입니다. 그래서 청년 25부터 34세 여기 나이대에 걸려있는 고용률입니다. 그러면 고용률은 뭐냐면 25에서 34 사이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다가 거기에서 몇 명이 취업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OECD 국가가 지금 38개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몇 등이냐? 31등입니다. 31등. 네덜란드 1, 영국, 리투아니아, 스위스, 슬로베니아, 일본도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OECD 기준으로 보면 10위 정도밖에 안 되네요. 우리나라는 거의 뒤에서 논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는 거야. 우리나라 뭐 국가 어떤 경제력이 수출 규모가 뭐 전 세계 10위면 뭐합니까? 지금 청년들 대졸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남자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남자 탓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니까? 출산율을 올리든 아니면 뭐 혼인을 늘리든 하여튼 뭔가 하려고 하면 지금 남자 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일자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남녀 모두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망하는 거예요. 일본이 현명한 거예요.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출산 육아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파트타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했어야지. 우리나라는 지금 취업시장에서 남자 여자 모두 지금 경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남녀 갈등도 전 세계에서 1위로 젠더 갈등이 심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제일 큰 잘못은 정치권이다. 남자 탓이 아니다. 사회 구조 탓이다. 저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릴게요. 물론 개인이 노력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아까 말했던 32.3%의 그런 사람들은 저는 소수라고 보고요. 대다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가 없는 거는 사회 구조 문제예요. 일본은 97이나 취업하는데 일본에 여기도 보면 지금 보면 막 득도 애들 많잖아요. 사또리 애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취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면서 월급 대충 200, 300 받는 적당히 예쁘고 성격도 적당히 무난한 여자는 1등 신부감. 중소기업 다니면서 월급 대충 200, 300 받는 적당한 훈훈하고 성격도 적당히 무난한 남자는 니 그 소득으로 저 자식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이게 우리나라에 쓸만한 신랑감이 없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통계청에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2022년도 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2021년도 거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요즘 남자들이 남자 겁니다. 남자 거고 보통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뭐 30에서 34 그리고 35에서 39 요때 이제 결혼을 많이 하니까 이때의 2021년도 중위소득을 보면 보통 통계청 자료는 세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도 아마 세전일 겁니다. 세전. 그러면 지금 중위소득이 320만 원이고요. 평균소득은 352만 원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평균소득을 보면 안 돼요. 평균소득은 1등부터 10등까지 모두의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나누기 10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3,000만 원 버는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전체 평균은 올라가죠. 그래서 사실 평균소득은 의미가 없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중위소득.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있으면 그 딱 중간에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냐? 자, 320만 원 나옵니다.
320만 원. 30에서 34세. 그러면 35에서 39세는 얼마냐? 373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40에서 44세는 407만 원. 45에서 49는 406만 원. 그리고 50부터는 소득이 급감합니다. 급감하는 이런 지금 우리나라 구조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후로 했을 때 200, 300에, 그러니까 300만 원 밑으로 있잖아요. 300만 원 위도 아니야. 300만 원 밑이 우리나라의 50%인 거예요. 남자의 50%가.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200, 300 받으면 그 소득으로 저 자식 어떻게 먹이게 살릴 거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리니까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남성의 거의 50%는 결혼 시장에서 결혼하기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적은 소득이냐? 적은 소득이 아니에요. 3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글로벌로 봤을 때 300만 원 정도 버는 국가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리 됐냐? 여성들이 눈높이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니까 뭐 400, 500, 뭐 400도 뭐 보니까 많다고도 안 하더라고요. 한 500 정도 돼야 많다고 느끼니까 200, 300 받는 사람들은 자기들 아예 그냥 대상에서 제껴버리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위소득이 30대 후반이라고 하더라도 370만 원. 세금 떼면 뭐 한 300 초반 되겠죠. 330? 뭐 그 정도 되나요? 그것도 안 될 것 같네. 한 320, 30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 걸려 있는데, 여기에. 근데 여성들이 계속 현실을 무시하고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진정한 언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언론들이 내가 볼 때 썩어 빠졌어. 썩어 빠졌어. 어떤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지식인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야, 여자들아. 지금 대한민국 남성들의 소득이 이러한 분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니들도 여기에 맞춰서 해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경제력 없는 남성 탓을 하고 이런 개 같은 제목을 뽑습니까? 하여튼 참 대한민국 언론 보면 썩어 빠졌어요. 썩어 빠졌어요. 옛날에 뭐 1980년대, 90년대 때는 이러진 않았는데 요즘 언론들을 보면 진짜 기레기라고 욕 쳐들어 먹어도 할 말 없습니다. 진짜 뭐 정의라든가 이런 건 아예 없고 다들 언론사들이 정치권하고 줄 닿아가지고 어쩌든가 광고라도 좀 더 받고 거기 눈치 보고 여성들 소비를 많이 하니까 여성들 눈치 보고 참 이리 가는 것 같은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왕 보는 김에 한 번 더 여성 소득도 한번 봅시다. 여성들이 지금 보통 이제 25에서 29세 여기는 중위소득이 240만 원이에요. 평균 소득 260이고 그리고 30에서 34 요때가 요즘 결혼을 제일 많이 하죠. 중위소득이 얼마입니까? 271만 원이에요. 그럼 남자하고 얼마 정도 차이 나죠? 50만 원 정도 나네요. 얼마 벌지도 못하는 것들이 200중위, 300중위 이런 헛소리를 해. 자, 그리고 35에서 39 여성 봅시다. 271만 원. 변동사항이 없어요. 거의 똑같죠? 안 올라가요. 자, 남자는 한번 보세요. 남자는 320에서 373으로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갑니다. 53만 원이나 올라가니까 뭘로? 자, 요 밑에 한번 보시면 40부터는 재밌습니다. 이자가 248만 원으로 갑자기 확 떨어져요. 그리고 45에서 49 224만 원으로 확 떨어지고 50 넘으면 221만 원 55 넘으면 198만 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게 지금 대한민국의 아마 K노들 지금 이건 뭐 난 비혼으로 살아도 뭐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지금 아직까지는 뻗팅기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딱 보면서 느끼면서 물론 이제 좋은 직업 가지신 분들 있죠. 능력 있는 여성분들, 뭐 전문직인 여성분들, 자영업 잘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거는 소수입니다. 소수고 대다수 여성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 안 돼요. 대부분 해당 안 되는데 그 여성들이 그래도 지금 보면 나이대가 이제 보통 이제 30대에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지금 소득이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거죠. 유지될 거라고 보는데 통계치료 보니까 40 후반만 가더라도 중위소득이 224만 원밖에 안 돼. 271만 원에서 50만 원 떨어지면 거의 20% 정도 줄어드는 거네요. 여자들 나이 들면 남자들보다 떡 나갑니다. 자, 남자들은 보세요. 남자들은 40 후반까지
지금 제일 높은 건 40에서 44, 407만 원이고요. 그리고 45에서 49까지는 406만 원. 그러니까 남자는 50부터 떨어지는데 여자는 언제부터 떨어진다? 40대부터 떨어져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40대 넘으면 확실히 소득 차이 많이 납니다. 하여튼 뭐 제 방송에도 여성분들이 일부 들으시니까 이런 자료도 좀 참조를 하시라. 그리고 또 제 방송에는 그 자녀 가지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여성들이 정말 결혼 안 했을 때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다. 40 이후에는요. 여성분들이 의외로 뭐랄까요.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 중에서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리에서는 그 자리를 버티기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가게 되고 그러면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 직장보다 좋은 연봉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전체 평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를 보니 출산율 0.5%까지 금방 찍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요즘 생각은 뭐냐고 하면 어차피 뭐 정부에서도 의지도 없고 뭐 예산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의지가 없어요. 뭔가 이거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시도해봐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0.5까지 그냥 가면 0.5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0.5까지 정말 만약에 가게 되면 그때서야 정말 뭐 뭔가 진짜 그때는 난리가 나겠죠. 지금도 난리 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반응들을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박살 날 거면 애매해가지고 반등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망해야 됩니다. 확실히 반응해가지고 새롭게 판을 짜는 그레이트 리셋, 창조적 파괴. 저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는가 싶어요. 어설프게 반등하면 제대로 개혁을 안 해요. 완전히 아작이 나야 진짜 완전히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 이 문제점의 발생의 원인이 뭐였냐. 이게 결국은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성 문제라고 했죠. 여성이 문제고 남자들이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소득을 높여줘야 된다. 이걸 계속 주장하는데 기시다 총리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일본에. 그러니까 이 주장이 나중에 0.5대까지 가면 아마 그 주장이 아마 일부에서 나올 겁니다. 그때 되면. 그 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남성들의 애국심은 없다고 봐야 함. 국가가 나서서 남성들에게 불리한 정책과 불합리를 강요하는데 남성들이 애국심이 남아 있겠습니까? 결혼 당연히 안 하는 쪽으로 가겠지. 희생과 봉사만 강요하는데 그걸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 게 이상하지. 점점 더 남성들은 책임감과 애국심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혼자 편안한 삶을 찾아 나서겠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도 이거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보면 그래도 뭐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뭐랄까요. 뭐 조선시대라든가 그 윗때부터 어떻게 보면 국민이라든가 어떤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고마움이라든가 존중이라든가 배려 이런 게 별로 없었던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자국민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기득권들이 전혀 어떤 국민들 힘든 사람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하면 저는 미국이 한 번씩 보면 되게 부러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군인 같은 경우는 급여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이후에 어떤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대우를 잘해줍니다.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정부도 그렇고요. 군인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분위기죠. 그리고 또 미국이 한 번씩 부러운 게 뭐냐고 하면 이제 미국 국민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보면 뭐 해외의 나쁜 테러 집단들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뭐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좀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이 어떤 자국민에 대한 어떤 생각, 배려 그리고 이런 것들과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최강대국이 되었고 그리고 이 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군인과 자국민에 대해서 존중과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면서 참 미국을 한 번씩 보면 이런 부분은 정말 부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한국에서 군대에 다녀온 남자에 대한 아무런 존중과 배려가 없죠. 그냥 니들이 남자니까
헌법에 적혀 있잖아. 군대 가야 된다고. 그냥 의무라고 보는 거죠. 니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4대 의무 중에 하나니까 그거 갖고 뭐 뭔가 배려받거나 고마움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뭐 그런 정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뭐 군강쓰니 군무새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들을 봐도 청년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런 배려가 없어요. 물론 제 때도 없었어요. 20년 전이긴 합니다만은 제 때도 없었고, 그래도 제 때만 하더라도 어떤 취업 시장이 이 정도는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봐도 저 통계 자료 같은 걸 보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정부가 좀 뭔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뭐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뭐 이민 받아와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3D 업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간다고 치더라도 부모님들이 그거 가라고 하겠어요? 부모님들도 가지 말라고 해요. 아니, 니 일을 내가 그래도 니 키운다고 사교육비도 그리 쓰고 대학도 보내고 했는데 어느 부모님이 그걸 또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간혹 가다가 보면 요즘 젊은 애들은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한다. 아니, 가려고 해도 부모님들이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요즘 젊은 분들이 애국심을 많이 안 가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아니, 저도 이제 애국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솔직하게.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하는 걸 보면 그나마 남아있는 애국심마저도 저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국심이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저는 평생 동안 살고 여기서 죽으려고 하는데 요즘은 좀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보면서 내가 이 나라에 계속 있을 필요가 있나? 차라리 뭐 어차피 뭐 글로벌한 시대인데 뭐 좋은 조건이나 좋은 상황이 되면 외국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사실 저는 의료 부분만 좀 해결되면 지금도 좀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은 있긴 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기득권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제가 그거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돌아가는 게 보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중견 대기업을 취업해봤자 다니다가 돈 좀 있는 남자 만나고 결혼하면 직장을 간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고등교육을 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남자 일자리 여자가 다 빼앗아가니 이 사단이 나는 거죠. 간둘 거면 여자들 취업 임금을 제한시켜서 남자들을 더 우대해야 여자들이 길을 쓰고 먼저 결혼하려 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분들 중에서 뭐 취직하고 싶은 여성들이 지금 되게 많잖아요. 뭐 특히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 다니는 200, 300 정도 버는 여성들이 지금 그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이 일관적으로 하는 말이 괜찮은 남자가 많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 스스로 만든 겁니다. 괜찮은 일자리를 남자들이 많이 가져야, 그래야 당연히 지금 중소기업에 한 200, 300 버시는 여성들도 이런 괜찮은 직장의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괜찮은 직장의 일자리를 가진 남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혜택 본 사람 같은 경우는 누구냐? 원래는 양질의 일자리를 못 갈 사람인데 각종 여성 우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를 간 여성들이 많아요. 기업들은요, 여성 별로 뽑기 싫어해요. 남성을 많이 뽑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머리는 좀 나빠도 우직하게 그냥 그래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리고 일도 잘해요. 사실 저도 사회생활 해봤지만 여자분들 중에서도 물론 일 잘하는 사람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만은 그래봐야 뭐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남자 정도만큼 일하는 실력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남자들보다 일 못해요. 그러니까 기업은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자들을 뽑았던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못 들어가야 될 여성들 중에 들어간 여성들이 자기들이 좀 좋은 직장을 얻으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괜찮은 직장을 가진 남성들은 줄어들었죠. 그 줄어든 남성들을 이 중소기업 여성들한테 가야 될 기회를 지금 이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스틸하는 거죠. 인터스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분들이 자리가 더 없는 거야. 왜? 원래는 못 들어가는 여성들이
일부 들어가서 이 일부 여성들이 그 남자들을 왕창 데려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제로 혜택을 못 본 여성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셔야 돼요. 반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20대 여성분들 중에서도 아마 애매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애매한 분들은 자기가 뭐 좋은 직업을 못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20대 초중반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자기는 뭐 전문직이라든가 뭐 공무원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좋은 직장 가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요즘은 30 들어가서 결혼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야 나중에 뭐 한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괜찮은 남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된다? 괜찮은 남자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상당수 많은 여성들은 어떻게 되냐? 맥도날드 할머니 행위 되는 거죠. 왕자님 기다리면서 맥도날드에서 24시간 하는 데서 거기서 하루 종일 족치고 있다가 잠도 거기서 자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혜택 본 사람들은 얼마 안 되고 오히려 지금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여성들의 교육이 높아지는 나라일수록 저출산이라고 통계가 나왔던데요. 한국도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나 경제력이 높아질수록 저출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여성의 학력이 올라가고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뭐 정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본처럼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는 남성들이 좀 우선적으로 좀 가져가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좀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